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의원의 복당 이슈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루라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세훈 시장은 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 아직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이 복당을 서두르는 기미가 보이면 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 지도부 퇴진에 이어서 비대위 또는 전당대회, 그리고 그 이후 이 한동훈 복당이라는 이 순차적인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이 로드맵 설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이 선거 직후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 모두,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다면서 장 대표에게는 감사 인사를, 그리고 한동훈 의원에게는 복당을 느긋하게 생각하라라는 조언을 건넸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도 이 정치권에선 오세훈 시장이 어느 편도 아닌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이 향후 당권이나 대권 구도에서 어느 계파와도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행보다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의원도 보궐선거 직후까지만 해도 복당 속도 조절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듭 빠른 복당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서 오 시장과 미묘하게 온도 차이가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친한계에서는 오 시장이 좀 조급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앞서 나온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하고 통화하셨는데 복당 문제는 천천히 하라. 그랬더니 본인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쯤 복당하는 게 그것까지 제가 언급하는 거는 선을 넘는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당내 변수가 있는데 한동훈 의원님이 네. 지나치게 서둘게 되면 이제 될 일도 안 됩니다. 재복당이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정치인들이 있겠죠. 네, 네. 이런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지 맙시다. 보수 재건을 필요로 하고 보수 재건을 원하는 민심이 있어요. 보수 재건이라는 이 과제 자체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저를 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의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전략 자산 내지는 무기다, 이렇게들은 또 말씀하시던데요. 정말 싸워야 할 시점이 왔는데 그 무기를 일부러 불편하다고 아껴두거나 그걸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한동훈 의원은 옛 친윤계 그룹이 주축이 된 국회 연구 모임에도 가입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동으로 법안 발의에도 나섰습니다. 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한동훈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데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입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에 힘을 합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연장하는 게 저의 오랜 생각이었다면서 지난해 자신이 했던 발언까지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순히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넓히기 위한 공동법안 발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한 의원 그러면서 위철환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도 촉구했습니다. 네, 한 의원은 야당에 나서서 위철환 직무대행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탄핵소추를 촉구했고요. 위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유로 감싸고 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복당을 서두르면 장동혁 대표가 더 버티려고 한다. 그리고 당내에는 아직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두르지 말라. 뭐 이런 조언을 한 건데요. 이 발언을 두고 친한계 일부는 오세훈 시장이 조급하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조급해하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오히려 당내에서 아직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극복하는 현실적 조언을 지금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인은 당 소속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 어떤 개파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한동훈 의원이 당에 복귀하는 시점,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당이 상당히 그 빠르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라. 특히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있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이 그게 뭐 알려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퇴진만 막아내는,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의 그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더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당의 리더십이 지금 저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충정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당내 권력 구도와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공천권은 내년 8월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대표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미리 사퇴를 하더라도 자녀 임기만 새로 뽑히는 대표가 하든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최장 1년까지 가동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년 8월 전당대회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출마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세력을 내년 총선에서 이제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표가 되든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려면은 복당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어도 뭐 올해 안에는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입장에서 그런 그 생각에서 이런 복당을 좀 서두르는 듯한 이렇게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당대회 준비가 몇 달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심에 결국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 당의 방향, 전체 당의 노선, 이런 것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